일단은 행복이라는 거는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왜 행복이란 말을 아는 아베 사업 설명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하는지 한번 이 사업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의미가 다시 한번 떠오르실 겁니다. 일단 1 인당 생애 주기 적자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인생을 지금 0 세에서 지금 여기껏 85 세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100세 이상인 거죠 지금. 봤을 때 적자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적자인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소비 생활만 하지 소득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28 세까지는 일단 무조건 적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28 세부터 60 세까지 잠깐 흑자 인생을 살았다가 60 세부터 다시 우리가 적자 인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푸른 색깔 그래프로 보면 노동소득이 쪼끔씩 올라가다가 사실은 점차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지는데 사실은 어쩌면 노동소득이 그래프가 훅 떨어지는 사람도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 그래프를 한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태어나죠. 소비를 하면서 태어나다가 17 세, 18 세, 19 세, 20세 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합니다. 소비를 많이 하다가 소비수가 떨어지다가 소비는 떨어지지 않죠. 내가 노동소득이 훅 떨어지더라도 소비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25 살까지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면서 어 우리가 소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소득을 하게 되면 60 세까지는 소득을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금이라든지 저축한 돈을 가지고 노후 생활하고 80 세까지 인생을 살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 일하는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삶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 적자 인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후 생활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데 무전장수, 돈은 없는데 오래 살고 유병장수, 아프면서 오래 살고 직업이 없으면서 오래 살고 독고장수, 외로우면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는 이제는 어쩌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나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돈돈하냐.' 돈 밝히면 못 쓴다는 옛말이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에 밝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라는 생각을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어쩌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돈 때문에 '아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이 구차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라는 개념은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는 양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가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만 부가 그 도구가 돼서 우리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 95%의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가게를 차려서 자영업을 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과 노동을 반드시 투입해야지 나오죠.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사장이 원하는 만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쩌면 0 으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산 소득이라는 거는 건물 임대료라든지 은행 이자라든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시스템 수입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 일은. 그런데 상속이 가능하고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시간과 노동을 곱하면 노동소득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0이 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이 못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돈이 나오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산소득을 보면 자산소득은 자산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자산원을 만드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연금을 만든 일을 할 때는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돈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산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메이라는 이 일이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은 자산소득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노동소득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소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어쩌면 진입장벽이 큽니다. 그래서 생각과 태도의 전환을 조금만 하게 되면은 이 벽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진짜 많이 알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돈과 지식이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지식이 없으면 또다시 시스템을 사라고 하는 거죠. 돈은 많은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면 됩니다.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큰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도 없고 돈도 없으면은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아메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아메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얼마 벌어?" 이렇게 말하는데 노동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은 월급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자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형의 자산이 우리는 회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월세와 같은 자산성 소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산성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멘은 "얼마가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아멘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쇼핑 채널입니다. 근데 어떤 쇼핑 채널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마트는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CU는 편리한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는 무엇이든지 다 있는 쇼핑입니다. 커피는 좋은 것을 엄선해서 쓸 수 있는 쇼핑입니다. 너무 좋죠. 다양한 쇼핑채를 있는 거는. 그럼 안에는 뭐냐?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는 쇼핑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냥 쇼핑 터널입니다. 근데 유통이 우리가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유통은 소비자를 점점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동네 슈퍼에서 마트를 쇼핑을 했고 지금은 점점 더 대형마트라든지 홈쇼핑 지금은 직접 어 어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죠. 그 원가를 네.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우리가 샀을 때는 원가가 200 원이었어요. 이때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샀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없죠. 그래서 광고, 총판, 도매에 돈이 있다는 거를 대기업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광고와 총판, 도매를 다 가져가서 대기업과 대형마트와 홈쇼핑 인터넷 채널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쪼끔 더 싸게 700 원에 사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700 원에는 원가와 제품의 질, 그러니까 제품의 질과 상관이 없는 광고와 소비 마진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비도 내고 유통비도 내면서 이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소비자는 직접 거래를 다 하죠. 그래서 아메이는 직접 거래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광고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소매 마진은
캐시백을 남겨두는 거죠. 매출의 3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똑같이 700원 사 쓰지만 고품질 제품을 쓰게 되는 거고 소매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는 쇼핑을 하게 되는 게 아메이 채널입니다.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3 개월 동안 제품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캐시백 제공을 받기 때문에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고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점점 더 유리한 쪽으로 제품을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런 채널로 점점 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유통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많이 사 쓴다고 하는데 지금 대형마트의 그런 폭리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이거 2020년도 자료인데요. 우리가 백화점에서도 쓰게 되면은 그 납품 마진이 보통 30% 정도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떼가는데 대형마트, 할인마트가 거의 45% 이상, 40% 이상 그 폭리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런 마트들이 가져가는 유통비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유통비를 사실은 소비자가 다 내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 시장도 보면 방탄소년단이 625 한 해, 그리고 김수현이 300억, 전지현이 200억 이런 광고료를 가져가서 그들이 부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비자는 그 광고비를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한번 매출액을 한번 보면 이거 2020년도 자료인데 매출 애누리가 3,900억입니다. 이 35%의 3,900억을 매출 애누리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이 항목을 쓴 만큼 알린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써야 하는 생필품을 어디서 쓰는지 우리가 쓰는 돈이 우리가 돈을 쓰는 돈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나의 매출이 대기업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AS라든지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0.1%라는 아주 적은 캐시백을 주고 비즈니스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메이마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회원제를 운영하게 되고 완벽한 AS와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써야 하는 이 생필품을 어디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 배분 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메이는 수익 배분 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만 PV 그러니까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모으는 거죠.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이렇게 보너스 배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홈플러스에 이마트에 친구를 데려가도 포인트는 각각 0.1%씩 따로따로 줍니다. 그렇지만 아메이는 그룹으로 매출로 잡아줍니다. 매출로 잡아준다는 말은 이 매출이 나의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부터 이 매출을 보너스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 당신이 아메이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고 혜택이 많으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게도 "같이 아메이 마트 쓰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도 각각 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아메이 제품을 잘 쓰게 가이드해 주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도 당연히 제품을 쓰겠죠.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내가 5천 원에 사서 6천 원에 파는 게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다 아메이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그룹이 없죠. 알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A와 B는 그룹이 없지만 당신은 그룹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를 모아서 60만 포인트라는 그룹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라는 분도 80만 포인트라는 그룹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너스를 어떻게 나눠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부터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매출이 각각 2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20만 포인트는 3% 그래서 각각 6천 원씩 나눠주고
남은 걸 제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먼저 6,000원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60만 포인트를 모았죠. 그래서 60만 포인트는 이 표에 의해서 6% 36,000원을 모으게 되는데 혼자 모은 게 아니라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이 모았기 때문에 빼주고 남는 돈을 가집니다. 그래서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고 난 나머지 24,000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S라는 사람은 10만 포인트를 모았으니까 어쩌면 더 많은 돈을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S라는 사람은 매출이 80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의해서 6%라는 포인트 밸류를 가지게 돼서 48,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 모은 게 아니라 그룹으로 매출을 만들었고 유라는 친구의 그 그룹 매출을 빼주고 난 나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라는 친구의 매출 36,000원을 빼주게 되면은 12,000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 보너스 배분 원리를 한번 보면 매출이 많다고 해서 보너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너스가 작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원칙을 보면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S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한 번 알렸고 U라는 사람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두 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쓴 만큼 알린 만큼 준다고 하는 그 원칙에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너스 원리를 이용해서 아메이는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000원, 24,000원, 뭐 6,000원이 아니라 그 정도쯤은 그냥 네가 가져라도 가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확장성을 가져서 그 보너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만큼 알린 만큼인데 내가 많이 알리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되고 어쩌면 이게 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업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내가 쓰고 알린 거죠. 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자기랑 같이 쓰는 사람을 모아서 3% 20만 포인트를 모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잘 쓸 수 있도록. 했더니 나는 120만 포인트를 만드는 9%가 돼서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 내가 홈플러스라든지 이렇게 같이 데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메이는 같이 쓰고 광고를 해서 좋은 제품 알리면서 이렇게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게 계속 도와주게 되면은 내 그룹이 400만 포인트가 되고 내가 알린 사람들의 또 그룹이 생겨서 9%, 9%, 9%세 그룹이 만들어지면 브론즈 빌드가 돼서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는 게 아니라 매달, 매달, 매달 들어오게 되는 자산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더 커져서 내가 더 많이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내 그룹도 커지고 내가 알린 사람들의 그룹이 커져서 1,500만 이렇게 1,000만을 넘어서서 이제 SP가 되는 거죠. 1,000만을 넘어서서 23%가 되면은 어 SP라는 핀이 되고 이게 1년 12달 9 월부터 8 월까지 1년 12달 1,000만 점 이상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 볼륨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파운더스 P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가 상속이 되고 어 월 250만 원, 연 5천만 원의 연금성 수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을 하게 되면은 SP라고 하게 되고 1,000만 점을 3번 하게 되면은 GP라고 하게 되고 1,000만 점을 6번 하게 되면은 평균 어 연봉이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하게 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상속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PT라는 그 핀을 성공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게 되면은 나는 사파이어에서 그쳤지만 내가 알린 이 친구는 에메랄드가 되고 내가 에메랄드가 알린 이 친구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정말로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작한 이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어 내가 혼자서 잘 사는 일이 아니라 나처럼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메이 제품을 알리고 사업을 알리면서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일을 하면서 같이 잘 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이 창업 이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어 좋은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메이 사업으로 어 우리가 수입원을 만들어서 노년에도 사실은 계속 매달 나오는 연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어쩌면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지는 날이 없도록 어쩌면 도와주는 기회를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작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